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말 그대로 음량이 바르고 그 다음에 일관을 극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관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몇 살에 가고 언제 뭐 통지서가 나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관을 우리가 정관이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관의 특징은 보편적이고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통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을 중시하고 수직적 작용을 해요. 수직적 작용을 한다는 거는 위계 질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화 이제 패턴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규칙화 패턴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부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고착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다는 그 안에는 이제 안정성도 물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있는 구조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여기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대로 매너리즘에 젖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부정적인 건 부패 같은 것도 이제 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이 하는 이제 그 정관의 작용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감당하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주어진 직분이나 지위 같은 거를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잘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육친으로 보게 되면 재생관을 이제 얘기합니다. 재생관. 만약에 갑진일주다 그러면 여기 뭐 이제 신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조 같은 거 이건 이제 재생관 사주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을 정관이 이제 재성을 봐서 재생관이죠. 그러면 일간이 만약에 약하다. 약하면은 자기 자리나 이제 뭐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해요. 근데 생활에 이제 편안함 같은 건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을 볼 때는 일간이 근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관도 일간에 비해서 약간 강한 듯 해야 돼요. 일간이 관보다 강하게 되면 정관은 특히 관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간 자기 근이 있어야 일의 추진력이나 또 대응 능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재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의 그 감당 능력 같은 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생관을 하는 구조는 제 크기에 따라서 간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갑자일주다 이렇게 신유월이다 이렇게 되면 관인상생이 이제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성에 의해서 관을 지키게 되는데, 되게 공무원이나 무슨 이제 이런 직업군에 가 계시면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꾸준히 자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완성하는 이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극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제 명예 같은 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살고요. 되게 적극적인 분들은 사회적인 이제 뭐 이념이나 이제 사상 같은 거를 이제 지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간이 관인상생에서 신약하게 되면 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다 그러면 관을 적극적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외적 명분이나 지위에 이제 민감하고 사회적 활동력이 이제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성이 약하거나 다치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에서 미토 같은 게 이렇게 왔다고 쳐요. 이게 제극인이죠.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 토국수가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선비가
그 가수 쓰고 이제 시장바닥으로 간 이제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가 재탈이 일어나는데 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인성 자체도 재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탐재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여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뇌물 같은 거 있죠. 뇌물죄로 이제 돼가지고 망신살을 이제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정제를 쓰거나 정제 정인을 쓰는 구조들은 재에 대한 향방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에 감당 능력은 아까 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수행 능력인데 개통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그 정관의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재성을 통제하고 이제 보호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키는 능력은 아까 이제 그 인성에 의해서 이제 수행 능력인데 대개 이런 성격도 뭐냐면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이제 정관의 성분으로 이제 인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분 이런 거 지키게 되고요.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관을 인정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그 받아 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성은 일간을 이제 통제하죠. 정관이라는 건 일정한 틀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안에 누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첫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인정을 할 때 이제 그 도와주는데 그게 이런 거 있죠. 정관이 아주 그 사주 원국에서 아주 유리하게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정관이 잘못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관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자기 기준에서 관 같지도 않은 거 있죠. 그걸 갖고 남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남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거는 되게 관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변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이 늦었어요. 그러면 관이 약한 사람은 오면서 핑계거리가 많아요. 차 때문에 늦었고 뭐 때문에 늦었고 막 핑계가 많아요. 그게 관이 약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자기 변명을 많이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간이 강하고 관이 약할 때는 또 어떤 일이 많이 빚어지냐면요. 우리가 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관을 무시하니까 그 사이드로 돌면서 비겁들을 자기가 끌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에서 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분파를 시킨다거나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신 또 오래 못 가요. 관이 약하니까 비겁들은 또 지가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에 관성이 없다. 관성이 없다는 거는 어떤 틀에 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성도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 시스템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난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무관사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허관이라도 어떤 틀 안에 단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을 만드는 것도 좋고 주변에 관을 쓰는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자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관을 쓰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없으면은 인자가 없으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게 수시로 삐져나와요. 수시로 삐져나오는 게 관약사주들하고 관이 없는 사주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역할은 이제 인성을 이제 설안을 이제 생하는 역할인데요. 이건 지키는 역할이에요. 관을 보호하는 그 인성은 관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인다관설인데요. 인성이 많다 보니까 설에서 관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사주가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관을 무력하게 하죠. 되게 가정 노릇을 해요. 우리가 TV나 이럴 때 보면 여자들 잘 나가는 분들 보면 남편들이 막 집에서 놀고 뭐 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래요. 그 팔자가 그러니까 그러냐고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재성이 있나 보셔야 돼요. 인성이 강할 때는 재성이 있나 보셔가지고 인성을 조절하면서 이제 관을 이제 살려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들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관인상생
구조들이 이제 연구직이나 이제 개발하는 쪽에 이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정인을 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가 이제 관료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관이 정인을 생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적인 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자칭 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재생관이나 관이상 구조는 남이 나보다 밟고 올라오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자기가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이제 되게 그 내면에 그런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관을 쓰는 구조들은 상관이나 식신운이 오게 되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식신은 기본이 정과 정인적 성향이기 때문에 정관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렇게 터치를 해요. 근데 상관은 만약에 인성이 없거나 재성이 없으면 관을 직접적으로 극을 하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정관 입장에서는 이제 상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관도 정인을 생하는 경우가 있고 편인을 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인을 생하게 되면은 이제 보편적이고 이제 일반 직업군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편인을 생하는 구조다. 그럼 편인은 거의 정관을 극설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편인은 일간 기준에서 봤을 때 인성을 설해가는 게 굉장히 이제 극설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정관의 그 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특화된 자격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목인데 유금이 이렇게 있어요. 정관이죠. 근데 해수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게 금생수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인데 이 운에서 이제 해수가 온다거나 그럴 때 관설이 되게 심하죠.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게 정인에 비해서 상황 대처 능력 같은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지나치면 편법 같은 걸 막 쓰게 돼요. 그래 가지고 관을 유지할 수 이제 얻게 되고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편법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정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흉신이 어떤 작용을 하나 잘 보셔야 된다는 걸 이제 숙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설하는 역할이 이제 재생관인데요. 재생관은 이제 감당 능력이에요. 이게 내가 임무를 하는 그 수행 능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관의 크기는 제 그 크기에 따라 이제 재성에 따라 그릇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재생관 사주들이 실무 담당자들이에요. 실권 부서로 이제 많이 가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정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비겁들의 통제를 잘한다. 그러면 되게 인사관리 쪽으로 갑니다. 인사관리가 탁월해서 이 사람들은 저 인물들이 어디에 적합한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해가지고 재성을 보호하면서 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관을 가지고 비겁들을 통제를 잘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성을 재생관으로 잘 이루어진 구조들은 자기의 주어진 임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재정 관리 쪽으로 사실 많이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빈틈이 없어요. 정제 정관이다 빈틈이 없다고 보고 수치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회계 업무나 세무 업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만약에 관이 없다. 재성인데 관이 없다 그러면 재에 대한 그 잡음이 수시로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되게 부부간의 갈등도 많겠죠. 관이 없고 재성이 노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관료들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이고 계산도 되게 하고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해요. 꼭 시계가 이렇게 그 시계바늘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 일상이 되게 이제 행정 관료직으로 많이 가는데 일관이 강하면 업무 추진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관을 다룰 때는 신강 신약에 따라 그 대응하는 그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관이 근이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재를 다루는 그 업무 능력도 되게 추진력도 좋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제 생을 받는 그 재생관이 있죠. 이거는 편제는 경력적 마인드가 탁월한 거죠. 그래서 행정관리, 그 다음에 전체 총체적 관리하는 총무적 업무 같은 거 이제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외교 관련직에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관 안에서 외부 업무 쪽으로 이제 많이 뜨는 게 되게 이제 편제를 본 구조들인데요. 되게 전체적이고 대범하죠. 보이기에 스케일도 커 보여요. 근데,
내부적인 업무에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버려가지고 일을 벌리고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속도 약해질 소지가 많은 게 정관이 이제 편제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겁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관은 이제 비겁을 이제 통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악운인지 적군인지를 구별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게 내 편인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 감독 같은 그런 이제 그 직업군으로 많이 가는데 결국은 비겁을 조절 잘한다는 거는 제 손실을 막는 거예요. 제 손실을. 그리고 이제 그 재를 버는 기준이죠. 그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통제해서 어떻게 적재조소해서 잘 이제 써가지고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관이 이제 재성을 보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겁은 많은데 관이 약하거나 관이 없다 그러면은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악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관은 특히 비겁들을 통제할 때 자기 감정을 개입을 안 합니다. 그때는 객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게 이게 정관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겁을 이제 그래서 관이 약한 경우는 최대한 이제 잡음이 자꾸 일어나고요. 비겁을 통제할 때 일간이 약하면 관의 작용은 일간을 이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거, 나한테 정관은 피할 수 없는 거라서 정제, 정관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지나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일간이 너무 약하고 재성이 또 강하고 관도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저거 있죠. 과로사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볼 때는 재성과 관인상생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을 봐서 재생관의 구조와 또 비겁을 통제를 어떻게 잘하고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상관이 또 어디에 혹시라도 있나 이렇게 보시고, 식신과 상관이 관을 대하는 모습은 다르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